네, 안녕하세요. AP투자 연구소의 윤삼월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젠, 코드 번호는 096530입니다. 현재 11월 27일이죠. 27일 금요일 2시 18분을 지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김재혁 전문가님께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시다가 제가 좀 이어받게 되었어요. 이어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리뷰도 하고 분석도 좀 진행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젠텍이나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이제 리뷰하고 분석을 진행했었고요. 이제 영상에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수젠텍이나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젠을 이제 대장주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젠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죠. 분석을 안 할 수도 없고, 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달부터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종목 영상에서요. 뭐 사실 이제 시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저보다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유튜브에만 쳐보시더라도 기업에 대한 뭐 이슈나 아니면 뉴스 이런 내용들은 엄청 많으니까 저는 이제 굳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분석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뭐 차트 관점 위주로 아니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건 이제 뭐 수젠텍이라든지 아니면 휴마시스라든지 뭐 동일한 진단키트주들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매수를 거의 안 봤어요. 매수 관점을 안 보고 그냥 비중 축소해라 이렇게 비중 축소 관점이 더 유리하다라고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 관점을 봤는데, 뭐 약간 그런, 근데 시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나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지만 이제 국내 진단키트 수출의 약 40% 비중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발발함에 따라서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MVP이면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회사기도 했었고, 저 역시도 많이 보면서 이제 거래도 하고 뭐 분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내년에도 올해 대비 약 14%의 성장이 또 기대가 된다. 근데 다만 내년에도 이 정도의 14%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조금은 둔화되는 요소들로 할 수가 있겠죠. 뭐 내년에도 한 2배 이상 팔릴 거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 모멘텀적인 요소들은 조금 약간 아쉬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 하나금투에서 나왔던 제가 이제 선민정 애널리스트 분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낸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이제 바이러스의 종식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최선의 방역은 역시 대규모 진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주가의 모멘텀이 작용할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또 이제 한 500명 이상 국내에서는 또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게 뭐 다른 JP모건 쪽에서 나왔던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국내가 연말이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진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해왔죠. 그런 방역을 잘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제는 개인적으로는 좀 매수 관점을 제가 안 봤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간단했던 이유인데, 그냥 약간 이 10월달에 이 하락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박스권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추세 이탈로 봤어요. 추세 이탈로 봐가지고 이거는 저항받고 빠질 차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단순한 분석이죠. 그러니까 뭐 차트로만 분석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이렇게 주가가 수렴을 했었죠.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었고 하락,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공매도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뭐 공매도를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뭐 주식 선물 거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이런 기대치 수익보다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많은 자리이기도 하고, 오히려 공매도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한 이 정도에 걸어두고, 이 직전의 고점을 걸어두고 오히려 하락하는데 베팅하기에는 좋은 차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수젠텍이나 아니면 휴마시스 종목에서도 리뷰를 했다시피 시즌을 꺾였다 여기서, 예, 했는데 올라탔죠 오히려. 예, 오히려 이게 아닌가? 야, 이렇게 그러면 한 2, 3일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한 일주일 정도만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뻔 했거든요, 실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시즌 왜 여기 있지?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개벌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추세, 예, 계단식 하락이죠. 어떻게 보면은 계단식 하락이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뭐 그러면 하락 배팅이 맞았던 거죠. 예, 하락 배팅이 맞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그것도 있는데, 사이클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사이클은 다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이제 시즌에 일봉이거나 아니면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동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5파동,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는 5파동이라고 하죠. 엘리엇 파동에서는 5파동. 그러니까 1파, 2파, 3파, 그다음에 횡보 4파, 그다음에 5파동. 예. 5파동이 나온 뒤에는 보통 이제 A, B, C, 뭐 ABC 파동 안에서도 이제 소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다음 반등 ABC, 그다음 다시 한번 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ABC 이 반등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강도는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했을 때는 조만간 반등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채널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채널적인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저항 구간이죠. 예, 저항 구간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나 뭐 아니면 유튜버들도 시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하단 구간 있죠. 하단 구간이나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잠시만요. 네, 로그를 적용을 하든 아니면은 선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선형 눈금 차트를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선형 눈금 차트를 참고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상 여기가 하단이거든요. 여기가 하단이다 보니까 로그 눈금이 아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형 눈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하단이다 보니까 충분히 반등을 줄 만한 위치도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채널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실 저는 정직하게 사이클은 잘 나오고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던 한 번, 두 번, 세 번가량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있었고, 여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 하단 구간이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맞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 정도에서 들고 계실 거고, 여기서는 사실 엄두를 못 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약간 이거를 오른쪽 550까지 좀 늘릴게요. 보통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잖아요. 이 트렌드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들고 가요. 들고 갔다가 물론 여기서 꺾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약간 여러 방향성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뭐 하루에 지금 500명씩 나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1000명까지 간다. 자, 그러면은 시즌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500명이 발생한 것도 슬픈 일이긴 한데, 확진자 수가. 근데 1000명이,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더 늘어나야 되고, 국내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순환매성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주잖아요. 시즌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의 대장주이고, 코로나 뭐 알소프트도 있고, 뭐 ECS란 종목도 있고, 뭐 여러 테마가 있죠. 뭐 포장재 테마도 있고,
뭐 태림 포장이라든지 재택근무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밑에서 이제 반등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여기가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최대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최대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예, 이 고가를 뚫어내는 파동보다는 최대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뚫리게 되면은 조금 더 밑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시젠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구간은 또 팔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구간은 만약에 내가 물렸으면은 팔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여기가 잘 지켜주는지 보면서, 여러분들 잘 지켜주는지 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겠죠. 예, 여기를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주봉을 봐야 되니까,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최소한 뭐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12만 9천원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주봉상에서는 60일선 위에 있어요. 6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0일선, 이게 저는 이제 주봉이나 일봉이나 50일선 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좀 기준으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0일선 위에 있으면은 매수 관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라인은 지금은 좀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솔직히 지켜줄 수도 있고 안 지켜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근데 이제 나름 이게 대장주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잘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기술적인 요인들이. 근데 만약에라도 이게 뚫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많이 열어두면서, 근데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음봉이 발생했던 데가 저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음봉이 발생했던데,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내주면서 올라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은 실질적으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너무 희망을 잃어버리게는 뭐 실질적으로 지금 관점은 매수도 충분히, 기대치 수익도 이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예, 여기가 이탈이 되면 손절이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이런 구간들까지도 충분히 열어두면서 거래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손절은 짧은데 기대치 수익은 또 키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이런 모멘텀에 있어서 코로나가 얼마만큼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붙을 수는 있겠죠. 네, 이 정도로만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 네,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네, 바이오 쪽이 전문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어떻고 저쩌고는 말을 못해요. 네, 근데 다만 그냥 차트 관점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요인들, 아니면 재료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이제 모든 종목을 다 그런 식으로 리뷰나 아니면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정도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 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